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뉴스 특보입니다. 중부지방에는 최고 300mm의 폭우가 예보돼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재난방송 스튜디오를 연결해서 자세한 기상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신방실 기자, 지금 비가 가장 많이 내리는 곳은 어디입니까? 네, 현재 기상 레이더 영상을 보면서 비구름의 모습을 먼저 보겠습니다. 새벽보다 폭이 좀 더 넓게 발달한 비구름대가 서해상에서 계속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서해안 지역에 이어서 이제는 수도권 등 내륙 지역에도 시간당 30mm 안팎의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강한 비구름, 붉게 보이는 부분인데 많이 발달한 상황입니다. 오늘 아침 8시쯤에는 경기도 안성 일중면에서 시간당 104mm 의 호우가 관측됐는데요. 범람이나 침수, 산사태 피해도 계속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누적 강수량을 한번 보겠습니다. 붉은색으로 보이는 경기도 안성 그리고 충북 단양 지역에서 어제부터 300mm에 가까운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제천과 여주에서도 어제부터 누적 강수량 200mm를 넘었고요. 서울에선 도봉구가 100mm에 가까워졌습니다. 앞으로의 내릴 비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네, 슈퍼컴 강수 예상도를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오전을 고비로 비가 좀 약해질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는데요. 처음 예상보다 빠르게 북쪽에서 찬 공기가 밀려오면서 강한 비구름이 발달하고 있고요. 밤새 중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시간당 50에서 최고 100mm에 이르는 폭우가 쏟아지겠다고 기상청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다소 약해졌다가 밤에 비가 강해지는 전형적인 야행성 폭우입니다. 특히 북한 지역에도 많은 비가 집중될 전망이어서 하류인 경기 북부에서는 홍수나 범람 등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미리 대피하셔야겠습니다. 장마 전선이 중부지방까지 북상해서 많은 비를 뿌리고 있는데 태풍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엎친 데 덮친 격인데요. 현재 일기도를 보면 장마전선이 중부지방에 계속 머물고 있습니다. 장마전선을 경계로 남쪽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서 덥고 습한 공기, 북쪽에서는 차고 건조한 공기가 밀려오면서 강한 비구름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변수는 남쪽에 있습니다. 타이완 부근에서 발달한 4호 태풍 하구핏인데요. 태풍에서 많은 수증기까지 유입되면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폭우가 이어질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습니다. 오늘 새벽 태풍으로 발달한 하구핏을 좀 더 자세히 보면요. 내일 밤쯤 중형급으로 발달해서 중국 상하이 부근 해안에 상륙합니다. 상륙한 뒤엔 세력이 급격히 약해져서 수요일인 5일 새벽쯤 서해상으로 진출할 전망인데요. 이 과정에서 엄청난 양의 수증기를 한반도에 몰고 옵니다. 장마전선의 태풍의 영향까지 더해지면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폭우가 장기화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일단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중부지방에 100에서 최고 300mm에 이르겠고요. 강원 영동과 경북 지역은 30에서 최고 100mm로 예보가 됐습니다. 기상청은 이후에도 중부지방에 많은 비가 이어지면서 오늘부터 수요일까지 나흘간 누적 강수량 최고 500mm가 넘는 곳도 있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게다가 8월 초 이맘때 내리는 비는 더 위험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상층의 찬 공기, 남쪽에는 더운 공기가 밀려오면서 대기 상태가 극도로 불안정해지기 때문인데요. 기상청에 문의를 해서 이번 비와 유사한 과거 사례를 찾아봤습니다. 지난 2018년 중부지방에 큰 피해를 줬던 국지성 호우 사례가 꼽혔는데요. 8월 28일 서울에는 시간당 75mm의 폭우가 내리면서 신촌역 일대 침수, 그리고 중랑천과 불광천이 범람하고 동부 간선도로가 침수되는 등 큰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하루 뒤인 29일엔 비구름이 강원도로 이동하면서 철원 지역에 시간당 113.5mm라는 기록적인 비 퍼부었습니다. 당시 장마철은 아니었지만 지금과 기압계가 비슷하고 당시에도 태풍 쏠릭에서 많은 수증기가 밀려오면서 비구름의 세력을 키웠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과거 유사한 사례를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 비슷한 피해를 또다시 겪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이번에도 길어지는 장마 속에 태풍 북상까지 예측된 만큼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센터에서 KBS 뉴스 신방실입니다.
자, 그러면 지도를 보면서 전국의 피해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성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지금 현재 피해가 큰 지역들은 어느 곳들입니까? 네, 먼저 이제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요. 네. 비가 많이 온 곳들이 이제 피해 상황도 큰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이제 충북 지역 피해가 가장 커서요. 그 산사태와 하천 범람으로 인한 침수 피해로 시설 피해는 물론이고 인명 피해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 지도상 보시면 이제 반짝거리는 그 부분이 그 피해 지역으로 보실 수 있는데요. 네. 경기 지역에서도 거센 비가 오면서 곳곳에서 이 산사태와 침수로 인한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또 충청, 경기뿐 아니라 강원도 쪽으로도 피해가 확산하고 있는데요. 이 강원도에서도 토사가 주택을 덮치는가 하면 열차 운행이 중단되는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지역별로 좀 자세하게 알아보면 좋겠는데요. 먼저 피해가 가장 큰 충북 지역으로 가서 충북 내 어떤 지역의 피해가 가장 큽니까? 네, 충북에서는 특히 충주, 단양, 제천 그리고 그 음성 지역 피해가 큰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무엇보다 이 산사태와 하천 범람으로 인한 침수 피해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네. 이 집중호우로 산에서 이 토사가 쏟아져 내리면서 도로와 주택을 덮치면서 인명 피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 충주에서만 산사태로 2명이 숨졌고요. 또 음성 낚시터 인근과 또 제천 캠핑장에서도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또 실종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음성에서는 60대가 급류에 휩쓸려서 실종이 됐고요. 또 단양에서는 일가족 3명이 급류에 휩쓸려서 실종됐습니다. 지금까지 충북 지역에 보고된 산사태와 침수 피해는 한 60건 정도 되는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그 4명이 사망을 하고 최소 3명이 실종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예. 잠정적인 집계이기 때문에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이 토사가 밀려들고 나무까지 쓰러진 곳이 많아서 도로 곳곳에서 차량 통제와 정체가 빚어지고 있습니다. 또 음성에서는 청미천 범람 위험으로 1,800여 가구, 이 3,700명의 미 안전지대로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또 충남 지역 일부에서도 피해 상황이 보고가 됐는데요. 어젯밤 그 당진에서 20대 여성이 실종이 돼서 해경이 수색 작업을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는 피해가 경기 지역으로도 이어지는 것 같은데 경기 쪽 상황도 지도를 보면서 자세하게 전해 주십시오. 네, 이 경기도에서는 안성 지역이 좋지 않습니다. 시간당 이제 100mm에 가까운 그 비가 쏟아진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70건 넘는 크고 작은 산사태가 보고됐습니다. 일중면 양계장 산사태가 일어나서 그 50대가 사망을 했고요. 70대 여성이 실종 상태였는데 구조됐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또 안성에서는 2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기도 했고요. 또 여주에서는 청미천 원부교 지점에 그 홍수주의보가 발령이 돼서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 여주에서도 이재민 한 20명 정도가 발생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고요. 네. 경기도 역시 중부 고속도로 등에 토사가 쏟아져 내려서 일부 도로가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또 인천 강화와 경기 김포에서도 주택 또 도로 침수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자, 게다가 이제 강원 지역의 피해도 좀 생겨나는 것 같은데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강원 지역에서도 그 횡성에서 산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네. 새벽에 있었던 일인데요. 그 2시쯤 토사가 주택을 덮쳐서 한때 80대 할머니와 11살 난 손녀가 갇혔다가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또 많은 비가 한꺼번에 내리면서 철길에 토사가 흘러내려서 영동선과 태백선 등 그 열차 운행이 중단이 됐고요. 또 원주교에서는 원주교 물이 불어나서 야영객 300여 명이 긴급히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네, 하소연 기자 소식 감사합니다. 어제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서울 도림천에서는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현재 서울 전역에는 호우경보가 발효돼서 또 다른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상황 어떤지 취재 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김세희 기자, 도림천은 지금 이용할 수 있습니까? 네, 도림천에는 어제 오후 12시 20분부터 출입 통제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산책로 입구에 출입 통제선이 쳐지면서 지금은 오고 가는 시민도 보이지 않는 상태입니다. 빗방울은 지금 조금 잦아들었지만 방금 전까지만 해도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빗방울이 쏟아지면서 도림천 수위가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집중호우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돼 출입 통제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후 2시부터는 서울 전역에 호우 경보도 발효됐습니다.
도림천은 폭이 좁고 유속이 빨라 비가 조금만 와도 수위가 급격히 높아지는 곳입니다. 이번 비는 갑자기 많이 쏟아지는 특성이 있어 출입을 삼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안타깝게도 어제 오후에는 도림천에서 인명피해도 발생했었죠. 네, 어제 오후 12시 50분쯤 급류에 휩쓸린 행인 한 명이 사망했습니다. 산책을 하겠다며 집을 나선 80대 A씨가 갑자기 불어난 하천물을 피하지 못하고 휩쓸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산책로에서 1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발견됐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이어 어제 오후 1시쯤 행인 25명이 불어난 물에 고립됐다가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자, 비가 계속 오고 있는데 도림천 말고도 서울 지역에 주의해야 될 하천들이 여러 곳 있지 않습니까? 네, 도림천 외에도 중랑천과 안양천 등이 상습 침수 구역입니다. 특히 중랑천은 장마철마다 인근 동부간선도로와 강변 산책로가 침수돼 통행이 차단됐습니다. 2018년 8월에는 차량 5대가 침수되면서 운전자 1명이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안양천 역시 장마철마다 하부도로가 물에 잠기는 취약 구간입니다. 서울과 수도권에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질 예정이니 도심 하천 주변을 지나는 시민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서울 도림천에서 KBS 뉴스 김세희입니다. 오후 3시를 기해 남양주 등 경기 8곳에 호우경보가 추가로 발효되면서 경기도 내 31개 시군 전역에 호우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취재 기자를 연결합니다. 김기은 기자, 앞서 피해가 큰 경기 안성과 이천 상황을 알아봤는데 나머지 지역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네, 우선 용인시는 오후 2시를 기준으로 처인구 백안면과 원산면 일대에서 70여 건이 넘는 호우 피해 신고가 접수돼 소방서와 경찰서와 함께 긴급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원산면 중릉리의 한 펜션에서 산에서 투사가 쏟아져 내리면서 투숙객 9명이 고립됐었는데요. 현재는 진입로가 확보돼 모두 안전한 곳으로 대피했습니다. 원산면 맹리에서는 집중호우로 붕괴된 주택을 고치다가 한 명이 호우로 휩쓸려 갔다는 신고를 받고 소방서에서 출동했는데요. 다행히 구조 대상자가 스스로 대피했지만 복부와 등에 부상이 있어서 병원으로 옮겨진 상태입니다. 용인시는 백안면, 백암리, 청미천이 범람할 것에 대비해 마을 주민들에게 면사무소 내 다목적 체육관과 백암중학교 체육관으로 대피하라고 안내했습니다. 청미천은 여주시도 관통하는데요. 범람 우려가 있자 여주시 부원리 청미천 일대 주민들을 버스 한 대를 이용해 점동초등학교와 점동중학교로 옮겼습니다. 앞서 한강 홍수 통제소는 여주시 원부리 청미천의 원부교 지점과 여주시 복하천 흥천대교 지점에 홍수 경보를 내렸습니다. 한편 경기도는 도재난대책본부 근무 체계를 최고 수준인 비상 4단계로 올리는 등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비상 4단계 수준의 재난대책본부를 구성한 건 2011년 이후 9년 만입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 재난대책본부에는 한정과 KT 등 유관기관과 도공무원, 소방재난본부 등 인력이 투입돼 호우 피해 현황과 전파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해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오후 2시까지 사망 1명, 부상 2명의 피해가 발생했고 여주 청미천 수위 상승과 이천 율면 산양 저수지 붕괴 등으로 64명의 주민이 대피한 상태입니다. 안성과 이천, 용인 등 70여 개소에서 산사태도 이어졌습니다. 안성과 이천, 광주, 용인, 여주 등지에서 54채 주택이 침수됐으며 안성과 이천, 용인에서는 벼와 비닐하우스, 인삼 등 819헥타르 규모의 농작물 침수가 일어났습니다. 지금까지 KBS 뉴스 김기흥입니다. 강원 영서 지역에는 대부분 지역에 호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많은 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강원 영서 남부에 집중됐던 비는 오후가 되면서 북부 지역으로 올라갔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노지영 기자,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금 춘천 도심지 한복판인 이 회계동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날이 좀 개는가 싶더니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이 거센 빗줄기가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강원 영서 남부에 집중돼 있던 비구름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북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호우특보도 시간이 갈수록 조금씩 확대 강화되고 있습니다.
오늘 정오 무렵까지만 해도 강원 영서 남부 지역에 국한됐던 호우경보가 지금은 철원과 화천, 양구, 춘천, 홍천 등 영서 북부 지역까지 확대된 상태입니다. 평창과 태백, 삼척 등 강원 남부 지역에는 호우주의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비는 지난달 31일부터 시작됐는데요. 지금까지 내린 비의 양은 영월 235.4mm, 원주 신림 183.5mm입니다. 기상청은 내일까지 강원 영서에는 100에서 200mm, 많은 곳은 3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서해상에서 유입되고 있는 비구름대가 강화되면서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까지 돌풍과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50에서 80mm, 많은 곳은 시간당 100mm의 매우 강한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습니다. 기상청은 물을 머금고 약해진 지반이 있는 곳에서 산사태와 축대 붕괴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며 주의를 요청했습니다. 특히 하천과 계곡물이 크게 불어난 상태여서 급류에 휩쓸리는 인명피해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춘천에서 KBS 뉴스 노지영입니다. 이번에 속보를 전해드립니다. 이번 장맛비에 대한 전망을 기상청이 조금 전에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KBS 재난방송센터의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재희 기자, 앞으로 비는 얼마나 더 내립니까? 네,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비는 오는 5일, 그러니까 이번 주 수요일까지 올 예정입니다. 서울, 경기, 강원 영서, 충청 북도에 최대 500mm 이상 많은 비가 올 것으로 기상청은 전망했습니다.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중부지방에 집중적으로 강한 비가 내릴 전망인데 기상청은 특히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까지가 최대 고비라고 내다봤습니다. 중부지방엔 곳에 따라 천둥, 번개, 돌풍을 동반한 시간당 1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까지 강수량은 중부지방에 100에서 200mm, 특히 곳에 따라 300mm의 비가 오는 것도 있겠습니다. 중부지방은 최근 일주일 동안 이미 100에서 500mm의 많은 비가 와서 지반이 약해진 상태입니다. 이번 비는 강수 집중구역이 매우 좁아 지역 간의 강수량 차이가 큰 특징을 보이겠다며 비가 내리지 않더라도 중부지방은 계속해서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기상청은 강조했습니다. 비 피해 없도록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센터에서 KBS 뉴스 이재입니다. 충청북도에 강한 비가 내리면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비가 더 올 것으로 보여서 걱정이 있는데 현재 충북 상황은 어떤지 청주 보도국을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최인희 앵커 소식 전해주십시오. 네, 청주입니다. 오늘 새벽부터 현재까지 충북 중북부 지역에 호우특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특히 충북 북부권의 비 피해가 큰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황주영 기자, 현재 날씨 상황 어떻습니까? 네, 오늘 충북에는 중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최대 300mm의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오늘 새벽부터 중북부 8개 시군에는 이 호우특보가 내려지기도 했는데요. 현재 충북 청주와 충주, 제천과 괴산, 음성, 그리고 단양에는 호우경보가, 진천과 증평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된 상태입니다. 특히 오늘 새벽 충주 엄정에는 시간당 76.5mm, 단양 영춘에는 67mm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비 피해도 속출했습니다. 먼저 오후 4시 현재 충청북도가 집계한 인명피해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충청북도는 현재까지 4명이 숨지고 7명은 실종, 2명은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충북 충주시 앙성면에서는 산사태로 근처 축사가 매몰되고 가스 폭발로 화재가 발생해 50대 여성이 숨졌습니다. 또 충주시 엄정면에서는 70대 주민이 산사태로 목숨을 잃었고요. 음성군 감곡면의 한 낚시터 근처에서는 50대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제천시 금성면의 한 캠핑장에서도 40대가 토사에 깔려 숨졌습니다. 이 밖에 충주시 산청면에서는 피해 현장으로 출동하던 20대 소방대원이 주변을 살피다 급류에 휩쓸려 지금까지 실종된 상태입니다. 단양군 어상천면에서도 3명이 급류에 휩쓸리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산사태와 토사 유출 피해도 큽니다. 농촌마을 진입로 곳곳이 막혀서 통행이 제한되고 있는데요. 충북 제천에서만 금성면과 봉양읍 일대 10여 개 마을이 고립돼 긴급 복구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열차 운행도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충주 삼탄역 등의 역사와 철로 곳곳이 침수돼 오늘 새벽부터 충북선 열차 운행이 전면 중단된 상태입니다. 충북에는 내일까지 100에서 최대 300mm까지 비가 더 내릴 거란 예보인데요. 특히 일부 지역에는 시간당 80mm 안팎의 폭우가 쏟아질 수도 있습니다. 더 이상의 비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충북 청주에서 KBS 뉴스 황주영입니다. 충북 북부 지역에 기록적인 호우가 쏟아져 피해가 극심한데요. 많은 시청자 여러분께서 저희 KBS에 긴박했던 당시 모습을 영상으로 보내주셨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진희정 기자입니다. 흙탕물을 가르며 주민들이 힘겹게 이동합니다. 아파트 앞 하천, 다리 난간까지 물이 차오르며 어디가 도로인지 하천인지 구별이 안 됩니다. 근데 하천이 넘쳐가지고 아파트 주차장에 차를 빼라고 방송을 했거든요. 또 계속 반복되는데 이거 전기시설도 다 침수되고. 계곡처럼 넘쳐 흐르는 물에 온통 흙탕물로 뒤덮인 마을 진입로. 이미 굴삭기를 동원한 복구 작업이 한창이지만 역부족입니다. 쓸리고 무너지고 농작물을 휩쓴 뒤에도 빗물은 무서운 기세로 넘쳐 흐릅니다. 충주에서는 다리째 터널의 통행이 금지돼 차량이 우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회 국도도 파손돼 흙탕물이 넘쳐 흐르고 전신주도 기울며 차들이 아슬아슬 지납니다. 굉장히 위험했죠. 저희 5명이 타고 있었는데 운전하는 친구가 당황할까 봐 아무 말도 안 하고 가고 있긴 했는데 도로가 아예 꺼지고 낙석도 많이 있었고요. 단양에서는 계곡물이 급격히 불면서 주민과 야영객이 고립됐지만 엄청난 물살에 접근이 여의치 않아 119 구조대가 애를 먹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급류에 휩쓸린 실종자를 찾는 수색 작업이 계속되는 등 긴박했던 모습이 시청자들의 휴대전화 영상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KBS 뉴스 진희정입니다. 새벽부터 충북 중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인명피해도 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접수된 피해 현황, 그리고 앞으로의 호우 상황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송국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송국혜 기자 어서 오십시오. 예. 제천이나 충주 등 지금 특히 충북 북부 지역에 비 피해가 계속 접수되고 있는데요. 네.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먼저 새로 접수된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충북 소방본부에 따르면 이 괴산군 청천면 거봉리 일대에서 이 하천에서 카누를 즐기던 50대가 물에 빠져 실종됐다는 신고가 접수돼서 현재 소방당국이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 그 밖에도 지금 현재 4시 기준으로 이 충북 도청이 이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지금 말씀드린 괴산군 자료는 집계가 안 됐습니다. 이 4시 기준이기 때문에 사망자는 4명, 그리고 실종자 7명, 부상자 2명, 이렇게 충북 지역에는 총 13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오전 7시쯤에 제천 금성면 원림리 캠핑장에서 이 주민 한 명이 산사태에 흘러내린 토사에 매몰돼 숨진 안타까운 상황이 있었고요. 그리고 오전 10시 20분쯤에는 충주시 앙성면 능암리 지역에서 역시 또 산사태로 주민 한 명이 이 피해를 당해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비슷한 시각에는 충주와 음성에 역시 2명이 물에 빠지거나 산사태로 숨진 상황이 있었습니다. 또 구조 작업을 하다가 이 안타깝게 또 급류에 휩쓸려서 실종된 충주 소방서 소속 소방대원을 포함해서 7명의 실종자 수색에 현재 소방 당국이 주력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럼 여기에서 저희 KBS의 재난 영상 정보 CCTV를 통해 현장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화면 보시겠습니다. 예. 네, 제천시 백운면 덕동리 덕동계곡입니다. 지금 이 제천 지역에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현재 오전까지는 2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렸었고요. 예. 지금 화면으로 보시다시피 유속이 여전히 빠르게 지금 물이 흘러가고 있는 상황 확인 가능하십니다. 예, 저희가 앞서 전해드렸다시피 제천 금성면에서 산사태로 인해서 토사에 한 명이 매몰됐던 사고가 있었는데요. 예. 이곳도 좀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안전한 곳으로 좀 대피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산 쪽 주변에 물이 흐르는 지역은 예. 무조건 대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지금 덕동계역을 포함해서 많은 계곡에 계시는 분들이 대피한 상황인데 네. 추가 피해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아직 비가 지금 잦아들긴 했지만 그래도 다른 지역으로 아직 이동은 좀 삼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기상 정보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화면 보시죠. 충북 단양군 영춘면 남한강 화면 함께 보고 계십니다. 예, 이쪽 지역 지금 오전까지 내렸던 누적 강수량 270mm 이상의 누적 강수량 보이고 있는데요. 이 단양군 지역 역시 현재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CCTV 화면상에는 비가 내리는 장면은 보이지 않지만 네. 이 화면에 이 물기가 조금씩 흘러내리는 장면, 그러니까 예. 비가 내린다는 상황이고요.
지금 물이 더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묻가 쪽으로 지금 물이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유속도 지금 빨리 흐르고 있습니다. 예,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물이 불어나기 때문에 이곳을 지나시는 분들이나 인근에 계신 분들은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네, 역시 단양군 지역인데요. 매포읍 도담삼봉 지역입니다. 예. 도담삼봉 역시 흙탕물이 많이 올라와 있고요. 네. 지금 이렇게 많이 비가 왔나 싶을 정도로 많이 차 올랐습니다. 예, 도담삼봉하면 단양의 대표적인 관광지라서 많은 분들이 뭐 주말 휴일, 휴가철을 맞아서 찾으셨을 텐데 지금은 그래도 주차된 차량은 보이지 않고 있네요. 예, 지금 화면 좌측에 보시면 소방 119 구조차, 소방차가 지금 도착을 해서 예. 원래는 관광객이 계셨는데 네네. 지금 대피를 시켰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차량은 없는 상황으로 좀 보이고요. 계속 이 관광객들이 혹시나 모르게 이쪽으로 방문하실 분이 계시기 때문에 네. 미리 안전 차원에서 현장에서 지금 이동 조치를 하고 있는 모습 확인이 가능합니다. 네,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가 KBS 재난방송센터로 들어오는 재난 영상 정보를 함께 확인을 해봤고요. 지금 현재 소강 상태인 곳을 보이는 곳도 있고요. 빗줄기가 좀 약해진 곳도 있지만 또 예. 이러다가 갑자기 집중호우가 쏟아지기도 하고 특히 밤 사이에 많이 내리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앞으로의 날씨 상황 어떻습니까? 지금 밤부터 내일 오전까지는 시간당 최대 300mm의 강한 비 예상됩니다. 그리고 오후부터 이 밤부터 새로운 구름대 올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대비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보도국 송국희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새벽부터 현재까지 충북 중북부 지역에는 호우특보가 내려진 상태인데요. 충북 지역 비 피해 상황과 현재 모습 살펴봤습니다. 추가 상황은 집계되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주였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제보를 해주신 시청자 한 분을 연결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캠핑을 갔다가 마을회관으로 대피하셨던 분인데, 자, 김나리 씨 연결하겠습니다. 김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제가 듣고 보니까 캠핑을 가셨다가 고립이 되셨던 것 같은데 그때 상황이 어땠는지 조금만 듣고 싶습니다. 네, 어제 이제 부모님하고 가족들하고 여름 휴가차 캠핑을 왔는데요. 예. 한 새벽 1시 정도부터 갑자기 비가 엄청 오더니 이제 중간에 새벽에 이제 옆에 다른 텐트들은 비가 막 새가지고 마을회관으로 대피 안내를 받았고 저희 쪽은 그래도 괜찮았는데 이제 아침에 집에 가려고 했더니 캠핑장 입구 쪽에 다 토사물들이 다 넘쳐가지고 차를 빼지도 못하고 119나 뭐 소방차들도 도로 쪽이 토사물이 많아가지고 못 건너가더라고요. 그래서 포크레인 2대하고 트랙터가 와가지고 거의 한 2시간 정도 길을 치워주셔가지고 네. 저희도 한참 기다렸다가 이제 길이 좀 치워지고 나서 이제 간신히 빠져나왔어요. 예. 그러면 혹시 몸이 좀 다치시거나 피해를 입으신 게 있습니까? 저희는 다행히 괜찮았는데 예. 다른 쪽 분들은 네. 밤새 계속 비가 들이쳐가지고 텐트가 좀 무너지고 네. 그런 데도 있고 건너편에 이제 글램핑장은 그 1층에 그 뒤쪽 산이 무너져가지고 네. 좀 그 글램핑장 쪽에 흙들이 좀 많이 보이더라고요. 차들도 좀 많이 빠져 있었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예, 아유 이거 쉬러 가셔가지고 마음과 몸에 좀 상처가 있으신 것 같은데 몸과 마음을 잘 추스리시기 바랍니다. 네, 자, 감사합니다. 네, 김나리 씨와 전화 연결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종합적인 호우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기상센터를 연결합니다. 오수진 기상캐스터, 지금 어디에 비가 집중되고 있습니까? 네, 현재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서해상에서 강하게 발달한 비구름대가 내륙으로 많이 들어왔는데요. 특히 동쪽으로 비구름이 많이 이동을 하면서 지금은 강원도를 중심으로 빗줄기가 굵어졌습니다. 강원도 양구와 화천 등지에는 시간당 40mm 안팎의 굵은 장대비가 퍼붓고 있고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충남 북부 지역까지 번개가 치는 곳이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중부지방에는 호우특보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호우주의보는 3시간 동안 비의 양이 60mm 이상으로 예상될 때, 그리고 호우경보는 90mm 이상으로 예상이 될 때 발효가 되는데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 북부, 경북 북부에 호우경보가 발효 중이고요. 그 밖의 지역에서도 지금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인 상황입니다. 중부지방에서는 계속 빗줄기가 굵어졌다 약해지기를 반복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시간당 50에서 80mm, 강하게는 100mm 안팎의 매우 세찬 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영동 지역을 제외한 중부 대부분 지역에 300mm 이상, 경북 북부 내륙에도 100mm 이상의 폭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중부지방에서는 정체전선뿐만 아니라 이 태풍의 영향까지 더해지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비가 길게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비 피해 없도록 대비를 계속해서 철저하게 하셔야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경기 남부 일대에도 강한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경기도 안성에서 산사태로 한 명이 숨지고 시가지 곳곳이 물에 잠겼습니다. 김수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양계장 지붕이 형체를 알 수 없을 정도로 폭삭 주저앉았습니다. 오늘 아침 7시 10분쯤 경기도 안성시 일중면에서 토사가 무너지면서 주택과 양계장을 덮쳤습니다. 시간당 100mm가 넘는 폭우에 매몰 사고가 나면서 미처 현장을 빠져나오지 못한 5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당시 집안에 있던 다른 가족 3명은 탈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앞서 오늘 오전 7시 50분쯤엔 안성시 죽산면 주택에서 산사태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이곳에는 70대 여성이 혼자 살고 있었는데 여성은 신고 3시간 만인 10시 50분쯤 구출됐습니다. 안성시는 산사태가 죽산면 용설리, 일중면 화복리와 주천리 등에서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안성시에는 오늘 오전 산사태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침수 지역도 늘어나고 있는데 안성시 내 곳곳에서 상점과 주택에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고 안성시는 밝혔습니다. 안성시는 산림과 급경사지 위험 지역 주변의 접근과 통행을 금지했고 주민과 방문객은 대피명령 시 대피 장소와 안전지대로 대피하라고 밝혔습니다. 경기도는 현재까지 집계된 안성 지역 이재민은 20여 명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집중호우가 강타한 경기도 일대 역시 피해가 적지 않은데요. 특히 이천 산양저수지는 불어난 물 때문에 둑이 터져서 주변의 주택과 과수원이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유호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물이 가득 차 있어야 할 저수지 안이 텅 비어 마치 하천처럼 변했습니다. 시간당 최고 50mm의 강한 비가 쏟아지면서 저수지를 둘러싼 둑 한쪽이 무너진 겁니다. 그랬더니 조금 있었더니 저수지가 터졌나 보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우선 입고 났더니 그냥 산더미 마냥 막 내려오는 건 물이. 이천시는 오늘 아침 7시 30분쯤 산양 저수지 둑 일부가 붕괴됐다는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신고 접수 직후 인근 주민들은 신속히 대피해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무너진 저수지에 흘러나온 물 때문에 하천 수위가 급격히 높아져 침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하천 주변에 있는 주택들의 경우 한때 방 안까지 물이 들어차기도 했습니다. 저수지가 터지니까 여기 그냥 확 실고 내려갔지 물이. 아주 말도 못해 그런 건 처음 봐가지고 놀래가지고 진정을 못해서 한참 앉았었어요. 과수원에 심어둔 포도나무들이 하천물에 쓸려가는 등 농경지 일대 피해도 발생했습니다. 또 저수지 근처에 있던 컨테이너 박스가 800m 넘게 떨어진 마을 도로까지 휩쓸려 내려왔습니다. 주민들은 비가 완전히 그치지 않은 상황이라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천시는 현재 임시 대피소에 주민 50여 명이 머물고 있으며 도로 등을 중심으로 복구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 강원 영서 지역에 호우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밤사이 많은 비가 쏟아져 비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특히 횡성에서는 흙더미가 가정집을 덮쳐서 80대 노인과 10대 어린이가 갇혔다가 극적으로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조효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집 안이 온통 흙으로 뒤범벅이 됐습니다. 옷가지부터 책에 가구까지 다 못 쓰게 됐습니다. 바닥은 진흙과 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집기들은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고 집 한 구석은 아예 무너져 내렸습니다. 집 뒤에 야산에서 흙더미가 쏟아진 겁니다. 이 사고가 일어난 건 새벽 2시쯤. 당시 집안에는 80대 할머니와 11살 난 손녀가 잠들어 있었습니다. 갑자기 들이닥친 흙더미에 두 사람은 미처 몸을 피하지 못하고 방 안에 그대로 갇혀버렸습니다. 저쪽 방에서 잤거든. 죽는다고 소리를 질러. 왜 그런가 하고선 벌떡 일어나서 문을 열려면 문을 못 열어. 그러다 사고 발생 2시간여 만에 차례로 구조됐습니다. 할머니가 다리를 다치긴 했지만 두 사람 모두 생명에는 이상이 없는 상태입니다. 원주 신림에선 야영객 300여 명이 긴급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원주 도심에선 장대비에 하천 물이 불어나 둔치에 있던 차량을 이동시켜야 했습니다. 다리나 뭐 차가 많이 안 떠내려가나 그래서 현장에 와 보니까 조금 무서웠어요. 산간 지역을 지나는 태백선과 영동선 철도에도 흙더미가 흘러들어 일부 구간의 열차 운행이 중단된 가운데 복구 작업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내일 오전까지 강원 영서 지역에 최대 300mm 정도의 비가 내릴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조휴연입니다. 이 시각 집중호우로 산사태나 그리고 도로 침수로 차량 통행에 어려움을 겪는 곳이 많습니다. 주의해야 할 지역은 어디인지 재난 스튜디오를 연결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이혜진 기자, 도로가 유실되거나 산사태로 폐쇄된 곳도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앞서 보신 것처럼 비구름이 중부지방으로 지나가면서 피해도 이 지역에 집중이 돼 있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지나는 중부고속도로입니다. 음성 휴게소 부근인데요. 아까까지만 해도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내리던 비가 지금은 어느 정도 그친 상태이고요. 이제 복구 작업을 하는 모습도 뚜렷하게 보입니다. 흙더미가 쏟아진 것은 물론이고 나무가 뿌리까지 뽑혀서 도로에 나뒹굴었는데요. 아직 정리가 끝나지 않아서 양방향이 모두 통행을 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주변에는 정체가 이어졌는데요. 근처에 복구 현장 근처에 보신 일죽 IC 부근입니다. 보시다시피 경찰차가 남이방면을 통제를 하고 있고요. 우회를 하기 위해서 고속도로를 빠져나가는 차량들이 도로에 가득합니다. 오전 7시쯤에 비탈면에 토사가 유실돼서 복구 공사가 이뤄지고 있다며 다른 노선으로 우회해달라고 도로공사 측이 밝혔습니다. 이번에 호우가 집중됐던 곳 중에 하나가 충북 제천이었죠. 제천 곳곳에서 빗물에 토사가 유실돼서 도로 통행이 통제됐습니다. 새벽 5시에 산사태가 났던 부근인데요. 굴착기 2대와 대령 화물 차량까지 동원돼서 지금까지 복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복구가 진행이 되어서 이제는 한 개 차선은 운행이 재개된 상황입니다. 다음은 KBS 재난 CCTV로 수도권 상황을 보겠습니다. 서울 송파구의 탄천 주차장 모습인데요. 상강 수위가 높아지면서 주차장에 물이 차올랐습니다. 여기가 주차장인지 강인지 구분하기가 어려운 모습인데요. 다행히 차는 미리 대피를 한 상황입니다. 이번에는 서울 마포구의 성산교 부근을 보시겠습니다. 한강물이 불어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직 보행로까지 물이 넘친 상황은 아닌데요. 하지만 팔당댐의 방류로 한강 수위 상승이 예상됩니다. 현재 잠수교는 보행자 진입이 통제된 상태입니다. 계속해서 수도권에 강한 비가 예상된 만큼 범람 위험이 있는 하천 근처에 가는 것은 삼가고 안전한 곳에 머물러야 합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센터에서 KBS 뉴스 이혜진입니다. 밤사이 강원 충청 지역에 내린 폭우로 선로에 토사가 유입되면서 태백선과 충북선 열차 운행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고속도로와 국도 곳곳도 끊겨서 복구가 진행 중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취재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현진 기자, 현재 열차 운행 중단 상황 어떤지 먼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원도와 충청 지역 등에 내린 집중호우로 충북선과 태백선 철도 전 구간 열차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충북선은 삼창과 공전 사이 토사 유입으로 제천에서 대전까지 전 구간의 열차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태백선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성리에서 쌍용간 선로에 토사가 유입돼 전 노선이 멈춰섰습니다. 또 중앙선은 연교에서 구악간 선로를 흘러내린 토사가 막으면서 원주에서 영주 간 열차 운행이 중단된 상황입니다. 한국철도는 복구에 장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열차 이용 고객은 코레일톡이나 고객센터 등을 통해 열차 운행 상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도로 상황도 좋지 않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새벽 5시쯤 평택 제천고속도로 천등산 터널 근처에서 많은 비가 내려 토사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사고로 복구를 위해 편도 2차로가 모두 통제됐습니다. 또 오늘 충주시를 지나는 중부내륙고속도로 중원터널 출구 근처에서 낙석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중장비 등을 투입해 한 개 차로를 임시 복구했습니다. 또 산사태로 제천 다리째 터널과 단양 매포국도 5호선도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은진입니다. 며칠째 이어지고 있는 국지성 호우로 전국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 여러 제보 영상과 사진을 보내주고 계신데요.
지금까지 들어온 주요 제보 영상을 사회부 강병수 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강병수 기자. 네. 시청자분께서 제보 영상 지금도 많이 보내주고 계신가요? 네, 계속해서 제보 영상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제보 시청자분들께서 보내주시는 영상 토대로 오늘 오전부터 현재까지의 상황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영상 모습은 오후 3시 30분쯤 충북 괴산군 청천면 화양리 화양계곡의 모습입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이 하얀 물체가 바로 카누인데요. 이 구조대원들이 끌고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예. 이 계곡에서 카누를 타고 물놀이 하던 3명이 갑자기 불어난 물에 이 카누가 뒤집히면서 사고를 당한 겁니다. 아직까지 한 명이 물에 빠져 실종된 상황이라 구조 작업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계곡 하천, 저수지 등에 놀러 가실 분들은 각별히 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 다음 보실 영상은 오전 11시쯤 충북 단양군 영춘면 소백산 자연휴양림의 모습입니다. 이 토사가 많이 흘러내려오고 물도 많이 흐르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시청자 장진영 씨께서 제보해 주신 영상입니다. 이렇게 흙탕물이 거세게 흐르면서 도로를 다 덮치는 바람에 고립 위험이 있었습니다. 조금 전인 오후 3시쯤에 도로가 일시 복구돼 휴양림에선 다 탈출을 했고 현재 휴양림은 폐쇄된 상황이라고 이렇게 전해왔습니다. 네. 다음 보실 영상은 오전 6시쯤 이 충북 제천시 시청자 김남국 씨가 보내주신 제보 영상입니다. 영상에서도 한눈에 보이듯 이 흙탕물이 굉장히 거세게 흐르고 있는 모습이죠. 폭우로 농경지가 모두 잠기고 또 마을로 들어가는 길도 모두 막혔었다 이렇게 전해 오셨었습니다. 이 흙탕물이 거세게 흐르는 바람에 특히 마을의 상수도가 유실되고 이로 인해 식수도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굉장히 크게 어려움을 호소하시기도 했습니다. 다음 보실 영상입니다. 이 충북 제천시에서 시청자 안강범 씨께서 보내주신 영상입니다. 오늘 오전 8시쯤 화면이고요. 이 밤새 내린 비로 인해서 갑자기 토사가 쏟아져 내리면서 도로를 지나던 운전자가 저 하얀 차가 한 대 서 있는 게 보이죠? 이 운전자가 갑자기 고립되는 그런 상황이었었습니다. 네. 다행히 신속하게 중장비가 동원돼서 운전자분은 구조했지만 여전히 저렇게 침수되고 유실된 도로는 아직까지 수습 작업이 다 완료가 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예. 이 폭우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도로 복구 과정에서도 주의가 계속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보실 영상입니다. 이 제천시 구곡리에서 시청자 정채련 씨께서 보내주신 영상입니다. 오늘 오전 9시쯤이고요. 이 산 앞쪽에 있는 직원들의 사택이 흙에 파묻혔다 이렇게 얘기를 전해주셨는데요. 갑자기 내린 비로 건물 뒤 산에서 토사가 밀려 내려오면서 이 건물을 덮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건물 안에 당시 세 분이 있다고 하셨는데 다행히 3분 모두 건물 밖으로 빠져나오긴 했지만 이 과정에서 한 분이 무릎 쪽에 부상을 네. 입었다고 그렇게 전해주시기도 했습니다. 또 이 119 구조대가 사고 현장으로 오는 과정에서도 이곳으로 오는 다리가 모두 침수돼 구조에 시간이 많이 걸렸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다음 보실 영상입니다. 이 오전 11시쯤에 이 충북 충주시의 시청자 김남주 씨께서 보내주신 영상입니다. 화면에 한눈에 보이듯이 도로가 굉장히 크게 유실된 모습입니다. 이 폭우로 인해 도로가 다 무너져 내린 건데요. 네. 특히 도로가 무너지면서 그 와중에 차가 한 대 빠지는 바람에 도로 복구 작업이 더뎌지기도 했답니다. 이 차주분께서는 다행히 무사히 구조되셨다고 이렇게 말씀 전해주시기도 했습니다. 다음 보실 영상입니다. 이 낮 12시쯤에 충북 충주시에서 시청자 김선명 씨께서 제보해 주신 영상입니다. 이 다리째 터널 근처 국도가 폭우로 파손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예. 다 다리가 모두 심각하네요. 유실된 모습이죠. 제보자분 이야기로는 원래 이 다리째 터널이 전면 운행 통제돼서 우회해가지고 이렇게 운전을 하던 중이었는데 이 국도 역시 폭우로 인해 파손된 상황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전해주셨습니다. 이 폭우로 인해 전국 도로 곳곳에서 이렇게 도로 파손 상황이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운전자분들께서는 운전하실 때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보 영상이 더 큰 피해를 막는 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예, 제보해 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제보할 수 있는지 전해 주시겠습니까? 네, 이 제보 영상 접수 방법 그래픽 화면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장 손쉬운 방법, 카카오톡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이 카카오톡 검색창에서 KBS 뉴스 또는 KBS 제보를 검색하신 다음 친구 추가를 하시고요. 메시지를 보내듯 영상을 첨부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 KBS 뉴스 앱으로도 전송이 가능합니다.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으신 뒤 우상단의 제보 버튼을 누르시면 제보가 가능. 지금 나오고 있는 모습이죠. 네, 우상단의 제보 버튼을 누르시면 제보가 가능합니다. 이 보내실 때는 촬영하신 시간, 장소 그리고 간단한 상황 설명을 해주시면 저희가 전달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다만 무리해서 촬영하지 마시고 주변 상황과 안전 항상 반드시 고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제보 이렇게 계속 소개해드리면서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상황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예, 강병수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도 집중호우 상황에 대비하면서 비상근무 중인데요. 전국적으로 피해 접수가 확대되자 정부의 대응 단계도 한 단계 격상됐다고 합니다. 정부 세종청사 연결합니다. 김영준 기자, 대응 단계가 어떻게, 언제부터 격상됐습니까? 네, 오후 3시부터 비상 3단계로 격상됐습니다. 오늘 오전 1시부터 비상 2단계가 유지됐었는데요. 국지적으로 강한 비가 계속되면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 대응 단계를 한 단계 올린 겁니다. 하지만 위기경보 단계는 여전히 경계 단계로 심각 단계까지 올리진 않았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대응 수위를 올린 만큼 시간이 갈수록 피해 접수도 좀 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자체에 가용 가능한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호우 피해 예방을 철저히 해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많은 비가 와서 이미 지반이 약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주민 사전 대피를 선제적으로 하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중대본 회의에서 먼저 지난 금요일 전남 구례에서 피서객을 구하다 숨진 소방관의 명복을 빌고 오늘 실종된 소방관의 무사 귀환을 기원했습니다. 또 적지 않은 인명피해가 나면서 내일까지 최대 300mm의 비도 예상되는 만큼 급경사지나 하천변 같은 위험지역 안전조치를 철저히 하되 구조대원의 안전도 신경 써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자, 인명피해 상황이 걱정인데요. 가장 최근 중대본이 집계한 현황을 설명해 주겠습니까? 네, 오후 4시 반 기준으로 중대본이 집계한 피해 현황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망자가 늘었습니다. 모두 6명인데요. 어제 서울 도림천에서 사망한 1명을 포함해 경기 안성에선 조립식 패널 건물이 무너지면서 추가 사망자가 나왔고요. 특히 충청 지역에서 사망자가 잇따라 나왔습니다. 충북에서만 모두 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실종 소식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오전 7시 40분쯤 충북 충주 소방공무원 1명이 구급 출동 중 도로 유실로 사고를 당했고 충북 음성에서도 실종자가 나오는 등 현재까지 확인된 실종자만 전국적으로 7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장은 하천 수량이 많고 또 유실된 길도 많아서 수색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재민도 많이 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166세대 360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는데요. 경기 이천과 충북 충주, 음성, 단양에 집중됐습니다. 경기 이천과 여주, 충북 지역 등 모두 1,5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침수 우려로 잠시 대피한 상태고요. 전국 곳곳에 산사태 경보와 주의보가 내려진 만큼 추가 피해 없도록 미리 대비하셔야겠습니다. 한편 한국수자원공사는 집중호우로 충주댐 수위가 상승해서 내일 오전 10시부터 초당 3,000톤씩 방류를 시행한다고 밝혔고요. 이에 따라 댐 하류 야영객들은 신속히 대피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서울시도 팔당댐 방류량이 늘면서 한강 수위가 올라가기 때문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잠수교 보행자 통행을 제한하고 있고 수위가 6.2m까지 올라가면 차량 통행도 전면 제한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KBS 뉴스 김용준입니다. 자, 이번에는 기상 전문가이자 KBS 재난방송 전문위원을 맡고 계신 반기성 위원과 함께 자세한 장맛비 전망을 알아보겠습니다. 반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기상청에서 5일까지 중부지방에 최대 500mm의 많은 비가 올 것이라고 예보를 했는데 이번 비의 특성이 좁은 지역에 많은 비가 내리는 것 같은데 그 이유는 어떤 것입니까? 일단 지금 그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고 있고 남쪽에서는 따뜻한 공기가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서 이제 장마전선이 형성되는 것인데 이게 지금 서로 강해요. 남쪽에서 올라오는 북태평양 고기압도 강하고 북쪽 찬 공기도 강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경계 면에서 굉장히 이제 컨센트레이션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응집되는 것이죠. 네. 좁은 지역으로. 그러니까 좁은 지역으로 응집되는데 이 지역 거리가 짧은데 기온차는 커지다 보니까 급속하게
높은 비구름대가 발생을 하면서 호우가 내리게 되는 겁니다. 예. 자, 오늘 밤과 내일 새벽 사이에 아주 많은 비가 집중될 것이라고 하는데 특별히 주의해야 될 지역은 어디일까요? 지금 저 보시면 북태평양 고기압이 점점 올라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호우 지역이 지금 북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부산 쪽에 있다가 대전 쪽에 있다가 이제 오늘 아침에는 이제 경기 남부하고 이제 네. 충북하고 이쪽 지역에 있었는데 이게 내일은 좀 더 올라올 거로 보고 있습니다. 예. 따라서 이제 내일 오늘 밤 늦게부터 내일 새벽 사이 내일 낮까지는 가장 위험한 지역이 수도권 지역, 네. 그러니까 서울과 경기, 강원 영서 지역 이쪽 지역이 가장 위험한 지역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수도권 지역 계신 분들께서는 정말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자, 그리고 제4호 태풍인 하구핏이 올라오고 있다는데요. 이것도 큰 비가 내리는데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겠죠? 아, 그렇습니다. 이 태풍 자체는 현재 서해용에다가 아주 작은 네. 아주 그런 태풍에 지나지 않지만 일단 그 문제가 뭐냐면 상당히 그 열대성 수증기를 갖다가 공급해 준다는 점이거든요. 예. 현재 예상 진로를 보더라도 우리나라 쪽 직접 올라오지는 않지만 일단 대만 서쪽으로 해서 상해 쪽을 거쳐갖고 산동반도 쪽으로 해서 이제 북한 쪽으로 상륙을 한단 말입니다. 네. 이러한 경로를 거치게 되면은 결국 그쪽에 있는 수증기가 지금 우리나라 중부지방에 걸려 있는 장마선 쪽으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수증기를 갖다가 공급해 줄 수 있다는 점이죠. 네. 그래서 다른 장마전선보다도 오히려 오늘서부터 시작되는 비 같은 경우는 훨씬 더 많은 비가 내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정말 주의해야겠는데요. 그리고 특성을 보면 최근에 밤마다 비가 좀 강하게 내리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원인이 있나요? 이걸 야행성 장마라고 부르죠. 이건 통상적으로 그 낮과 밤의 기온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지 같은 경우는 낮밤에 낮에는 굉장히 기온이 올라가지만 밤에는 뚝 떨어지지 않습니까? 복사 냉각이 심해서. 그러나 바다 같은 경우는 거의 비열이 높기 때문에 기온이 안 떨어지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남서기를 타고 바다 쪽에서 따뜻한 기류가 들어오는데 육지 쪽은 상당히 차가워져 있기 때문에 실제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대기 불안정이 강력하게 발달을 하면서 우리가 말하는 거대 정란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것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죠. 예, 사실 예년 같으면 이맘때쯤이면 장마는 물러난 후인데 지금 장마가 아주 심각하게 계속되고 있거든요. 언제까지 장마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지금 현재 앞으로 오늘 장계보 나오는 것에 의하면 일단 12일까지는 중부지방은 계속 비가 오는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 물론 그 중간에 약간 소강 상태가 있을 거는 같아요. 예. 그러나 장마가 끝나는 건 아니니까 지금까지 가장 길었던 것이 1987년에 8월 10일 날 끝났던 장마였는데 이제 올해는 그거를 갱신할 것 같고요. 네. 현재로 봐갖고는 한 8월 13일 이후에 정도의 장마가 끝나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 오랜 기간 동안 많은 비가 이어지다 보니까 이 피해가 지금도 피해가 있는데 더 커지지 않을까 상당히 걱정이 되는데 이 피해를 막기 위해서 특별히 주의해야 될 점이 있으면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저는 집안도 많이 약해져 있고 지금 어제까지는 예를 들어서 비가 많이 오는 곳에 산사태라든가 축대나 이런 것들이 무너지는데 이제부터는 비가 조금만 와도 비가 상당히 집안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그러다 붕괴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 땅들이 상당히 물기도 많이 머금고 있고 그래서 지금 그런 위험 지역들이 있습니다. 산사태 위험 지역이라든가 이런 데는 지자체 등에서 미리미리 거기 사는 주민들을 좀 대피시켰으면 좋겠고요. 네. 당연하겠지만 일단 계곡 야영 같은 건 일치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는 굉장히 좀 걱정되는 게 기상청에서 내일 모레까지 500mm 일단 예보를 했는데 모레까지 문제는 중부지방은 계속적으로 12일까지 장마전선에 걸려 있는 것을 예측한다면 어제 오늘 내린 걸로도 이미 남한강이나 북한강 쪽이 상당히 수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당장 한강 쪽으로 영향을 주거든요. 그렇다면 수도권 쪽의 한강에 이게 계속된다면 범람원까지도 예상을 해서 어떻게 보면 중앙대책본부에서는 좀 여기에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하고요. 네. 서울 같은 경우는 사실 문제가 뭐냐면 한강이 올라가면 물이 안 빠져나갑니다. 네. 배수가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침수라든가 이런 것이 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거기에도 좀 대비를 했으면 좋겠네요. 예. 자, KBS 재난방송 전문위원 반기성 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중부지방에는 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비가 내렸고 앞으로도 많은 양의 비가 예보되어 있어서 추가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까지 내린 비의 양 종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안성과 충북 단양에서는 300mm에 가까운 폭우가 이어졌고요. 그 밖의 지역에서도 지금까지 매우 많은 양의 비가 내렸습니다. 이렇게 많은 양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호우특보 지역도 조금씩 확대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 북부, 경북 북부에는 호우 경보가 발효 중이고요. 그 밖의 지역에서도 호우 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곳이 있습니다. 현재 비 상황 레이더 영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부지방에 비구름이 머물러 있습니다. 특히 지도에 붉은색과 이 보라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비구름이 강한 비구름대인데요. 지금은 강원 북부를 지나고 있습니다. 강원도 이 지역을 중심으로는 시간당 50mm 안팎의 굵은 장대비가 관측되고 있고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충청 북부 지역까지 벼락이 동반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부지방에서는 빗줄기가 계속해서 굵어졌다 약해지기를 반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아침까지 시간당 50에서 80mm의 장대비가 쏟아지겠고요. 강하게는 시간당 100mm 안팎의 세찬비가 퍼부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피해 없도록 대비를 철저하게 하셔야겠습니다. 내일까지 영동을 제외한 중부 대부분 지역에서는 300mm